안녕하세요. 지놈 컴퍼스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 바로 후성 유전학적 생체 시계와 알츠하이머병의 관계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앉으세요. 보통 알츠하이머 위험하면 APOE 유전자 이런 타고난 걸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유전적 요인이 크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DNA에 자신만의 위험 프로필을 이렇게 새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네,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최신 연구가 바로 그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보남이라는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인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본 거예요. DNA 메틸화라는 패턴으로 생체 나이를 보는 건데 이걸 이제 후성 유전학적 시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알츠하이머병 진행이나 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본 거죠. 아, 혈액으로요? 그전에는 좀 연구 결과가 엇갈렸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전 연구들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 연구는 뭐가 달랐던 걸까요? 뭐가 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나요? 네,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중요했습니다. 첫째는 그냥 한 시점만 본 게 아니고요. 여러 해에 걸쳐서 참가자들을 쭉 추적 관찰했어요. 종단적 연구라고 하죠. 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봤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뇌 MRI 같은 그 신경 영상 바이오마커. 이걸 같이 활용해서 뇌의 실제 변화를 직접 본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좀 더 정교해진 2세대 후성유전 시계, DNAN 피노에이즈나 DNAN 그리메이즈 같은 걸 썼어요. 이게 그냥 나이만 보는 게 아니라 건강 상태나 수명하고 더 관련이 깊은 지표들이거든요. 와, 시간 경과에다가 뇌 영상, 그리고 더 정교한 시계까지 확실히 좀 깊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결과가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첫 번째는 그 질병 진행 예측 능력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인지 기능이 아직 정상인 분들 중에서도 DNAN 피노에이즈 이걸로 잰 생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높게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네, 노화가 좀 빨리 진행된 분들. 그렇죠. 후성 유전학적 노화가 가속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 이런 분들이 나중에 경도인지 장애나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의미 있게 높았습니다. 네. DNAN 그리메이즈라는 다른 시계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요. 와, 그럼 이 생체 시계가 달력 나이보다 더 정확하게 미래의 위험 신호를 좀 보여준 셈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인지 기능 변화는 어땠어요? 그것도 관련이 있었나요? 네, 그것도 뚜렷했습니다. 후성 유전학적 노화가 빠른 분들은 인지 정상 그룹이든 경도인지 장애 그룹이든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 기능 점수가 더 빨리 떨어졌어요. 아, 점수가 더 빨리요. 어떤 검사였죠? 그 기억력이나 사고력 보는 MMSE, 모카 같은 검사들이요. 이 점수는 떨어지고 반대로 임상적 중증도 CDR-SB는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체 시계가 빨리 갈수록 인지 저하 속도도 빨라졌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뇌 구조 변화도 있었어요. 뇌 구조요. 그건 어떻게 봤나요? MRI로? 네, MRI로 봤는데요. 후성 유전학적 노화가 빠를수록 알츠하이머병이랑 관련 깊은 뇌 영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억에 중요한 뇌우각 피질 아니면 방추상회 같은 곳. 이런 영역들의 피질 두께가 더 얇아지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아, 뇌 자체가 변하는군요. 네, 특히 인지 정상인 분들이나 경도인지 장애 분들한테서 이런 관련성이 더 두드러졌어요. 네, 그 회색질,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 말고 정보를 전달하는 백질 쪽은 괜찮았나요? 아니요, 백칠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후성 유전학적 노화가 빠를수록 MRI에서 보이는 뇌 백질 손상 정도, 이걸 백질 변성, WMH라고 하는데 이것과도 꽤 강한 연관성을 보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연관성이 이미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환자 그룹에서 가장 뚜렷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아마도 병이 진행될수록 후성 유전학적 노화랑 뇌 손상 사이의 연결고리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결과들이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이런 결과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왜 중요할까요? 그냥 재미있는 연구 결과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핵심인데요. 가장 큰 의미는 이 후성 유전학적 나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아는 실제 나이나 아니면 타고난 APOE 유전자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추가적인 정보를 준다는 점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위험에 대해서요. 아, 추가 정보? 네, 특히 이게
간단한 혈액 검사로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거나 뭐 뇌척수액 뽑거나 펫 찍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간편하게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네인 피노에이즈나 DNAM 그리메이즈 같은 후성 유전학적 시계, 즉 에피클락 정보까지 같이 보면요. 우리가 생활 습관 개선 같은 걸로 관리할 수 있는 후천적인 위험 요인까지 고려해서 훨씬 더 정밀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알츠하이머병 예측이나 예방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의미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타고난 운명 같은 유전자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기록된 또 다른 정보, 이 후성 유전 정보를 같이 활용하는 시대가 온 거죠. 와, 정리하자면 혈액 기반의 2세대 후성 유전 시계는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이나 인지 저하 속도, 그리고 뇌의 구조 변화까지 예측하는 굉장히 유망한 바이오마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천적인 유전체 정보랑 후성 유전학적 정보를 병행하는 시대. 이게 단순히 유전적 소인만이 아니라 정말 생활 환경이나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내 몸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까지 같이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질병 위험을 훨씬 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어쩌면 미래에는 당신의 유전자 정보랑 후성 유전 정보를 함께 분석하는 게 건강관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 이 후성 유전학적 노화가 알츠하이머병 위험이랑 이렇게 밀접하다면 우리가 건강한 식단이나 뭐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같은 생활 습관 개선, 아니면 어떤 특정 개입을 통해서 이 후성 유전 시계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면요. 그게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낮추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시계를 되돌릴 순 없어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그렇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앞으로 정말 기대됩니다. 네, 오늘 후성유전학적 시계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